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인텔리안테크고요. 네, 코드 번호는 272210입니다. 일단 현재 시각은 3월 31일 11시 46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저 또한 크게 맞을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리뷰를 또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 관점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리안테크가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죠.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 한 하루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60분 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음, 일단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있죠. 추세 반전 정도를 좀 지켜보고 있고 어제는 상승, 상승이 나왔고 눌림, 여기서 쌍바닥 정도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직전에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조금 우려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여기 이 돌파된 추세선이 지지받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특별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이후에 여기 안에서 즉각적인 상승을 바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돌파된 저항 구간들은 좀 지지를 받아주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동체 위성 통신 안테나를 주업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현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거는 이제 이미 된 부분은 원액과의 협업에 대해서 강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아마존의 카이퍼라든지 그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이 나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나온 뉴스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드디어 아크 우주 ETF가 출격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 80%가 우주 탐사 기업에 투자를 했다. 네, 좀 약간 의외였던 게 혁신 기업보다는 전통 기업이 많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괴적인 혁신으로 팬덤까지 형성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는 우주 테마로 한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를 한다. 그래서 29일 아크 우주 탐사 혁신 ETF에 편입할 종목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성장주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요. 아크가 발굴한 기업에서 새로운 투자 힌트를 얻으려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주 탐사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된 혁신 기업보다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증권업계는 중장기적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림블이라는 회사가 비중이 8.5%?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 3D 프린팅 ETF, 그 다음에 크라토스 항공우주 방위, 그 다음에 L3 해리스,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징둥닷컴, 이거는 중국 회사 아닌가요? 코마츠, 로키드 마틴, 이리디움, 그 다음에 탈레스, 보잉. 보잉은 워낙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30일 거래를 시작한다. 이번 달 30일인가요? 그러면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그래서 이 ETF는 자산의 80% 이상을 세계의 우주 탐사 관련 기업에 투자해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이번에 공개된 종목 중 비중 3위를 차지한 크라토스는 투자자에게 낯선 기업인데 드론, 군사용 무기 등을 제조하는 방산업체다. 최근 미국 공군과 3,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리디움은 예상대로 편입 종목 리스트에 올랐는데 실제 제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머진 갤럭티? 이 회사가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의 움직임을 관찰한 투자자들의 익숙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출시는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예전에 이제 한화 시스템이란 기업과 인텔리안테크의 협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2월 달 후반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한화 시스템은 해양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와 국방 위성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라고 이제 밝혔었죠. 그래서 한화 시스템의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안테나 칩셋 기술의 인텔리안 테크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역량을 접목해 다양한 군전술 이동형 위성통신 단말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한 기존 군 위성통신 체계의 위성통신 단말기 모뎀과 결합해 OTM 단말 분야로 기술 경쟁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OTM 단말은 차량에 탑재시켜 이동 간에도 위성을 통해 양방향으로 음성, 영상 및 데이터 전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금 뭐 스페이스 X든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 되었든 원앱이 되었든 지금 위성을 계속해서 위로 쏘아 올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인터넷을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 자동차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더욱더 빠른 인터넷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품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고정형 위성통신 단말기와 달리 기동성이 보장돼 전장에서 실시간 지휘, 통제, 전장 상황 공유가 가능하고 재난 지역이나 국지전 테러 등 분쟁 지역에서 이동 지휘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었죠. 자, 그다음에 오늘 하나 시스템이 오늘 약 10, 오늘 저도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거래를 했었는데 네, 오늘 거래를 했어요. 네, 근데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하고 지금 이제 종가 마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넘고 있어요. 네,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하나 시스템이 이성통신, 에어 모빌리티 등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29일 날 밝혔었고요.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가 밝힌 이후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우려감보다는 약간 이제 성장주로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이 종목에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가 공시했다. 하나 시스템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적게도 위성통신에 5천억 원, 네. 이게 중요하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에어 모빌리티에 4,500억 원,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자한다. 새로 투자하는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매출 2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하나 시스템은 20년 동안 군 위성통신 체계 개발에 참여하면서 확보한 기술을 민간 위성통신에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 그럼 어디입니까? 당연히 인텔리안테크랑 하겠죠. 2023년까지 독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목표이며 2025년에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대표는 위성통신 사업의 2030년 매출 목표는 5조 8천억 원이라고 말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세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규모를 2040년 기준 3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 네, 320조 원. 그러니까 지금 20년 뒤에는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320조 원에서 이제 인텔리안테크는 얼마만큼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좀 지켜보면 되겠죠. 네. 아니면 예상치라든지 그런 게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게 이제 천천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예상치라든지 얼마만큼을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게 될 것 같고 앞서 하나 시스템은 지난해 영국 위성 안테나 기업 페이지 솔루션을 인수했으며 미국 휴대용 안테나 기술 기업 카이메타에 지분 투자를 했다. 두 회사는 기존 접시 모양의 기계식 위성 안테나가 아닌 작고 평평한 모양의 전자식 위성 안테나 기술에 특화되어 있고 하나 시스템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항공용 위성통신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에어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미 19년도부터 미국 오버 에어사와 함께 에어 모빌리티 기체 버터플라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엔 미국에서 에어 모빌리티 기체의 핵심인 전기 추진 시스템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그래서 24년까지 기체 개발을 끝내고 2025년에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2030년 에어 모빌리티 사업 예상 매출은 11조 4천억 원이라고 전망을 했다. 예.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이 에어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인 교통관리 관제 시스템에 활용되는 만큼 시너지 내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주주 배정, 위성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글쎄요, 일단 추세는 좋죠.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추세가 좋아가지고, 음,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인텔리안테크도 오늘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바닥을 다져가는지는 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 70에서 60% 정도는 바닥은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다져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물론 일단 첫 번째 반등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조금 반등 시에는 어떻게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좀 직전에 어떤 매물대 핵심 매물대까지는 그러면은 반등을 주면은 열어두거든요, 보통. 이런 매물대까지는 열어두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